예, 최종 보고회 때 이후에 달라지는 점은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은 최종 보고회 때 이제 청소년과 관련된 그런 명칭에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가지고 좀 기능 축소가 우려된다라는 그런 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회복지 분야 그 기관 통합하는 그 통합 기관의 명칭에 청소년을 저희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그런 전체적인 기관 명칭 말고 세부적인 그 기관의 하부 기구에도 청소년 기능을 좀 저희가 강화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 수렴은 아마 연구 용역 기관에서 수렴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큰 틀 선에서는 아마 달라지는 거는 없을 거고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좀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마 기자회견을 한다는 건 저희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연구 용역을 하면서 각 기관의 노조하고도 인터뷰도 하고 설문조사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 중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큰 틀 내에서 큰 틀을 벗어나는 그런 의견들은 저희가 좀 지금 상황에 반영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간 세부적인 임금이라든가 복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 운영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하부기구 설치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의견 수렴을 해서 타당하면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분이 지금 참 응답드립니다. 예, 우선 두 가지가 조금 시간 되면 하나 더 주겠습니다. 우선은 본원의 위치 말씀인데요. 아까 이제 시장님께서도 균형 발전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이 백제문화 재단이 있잖아요. 부여군에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유일하게 사실상 공공기관 중에 공주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손흥국권에 있는 것을 뺐을 경우에 지역에 대한 반발이 어떨지 우려되는데 그런 입장과 함께요. 두 번째는 도의회에서도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정책연구원인가요? 이런 분들 존치될 것을 요청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좀 반발이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특히 이제 백제문화재 재단의 그런 위치 같은 경우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도 백제문화재 재단의 원래 있는 직원보다도 공주하고 부여해서 파견된 공무원들 숫자가 더 많은 상황이고요. 충분히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백제문화재는 충남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그동안에 공주하고 부여 이제 도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공주하고 부여 중심으로 이제 좀 운영된 감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백제문화재를 좀 더 충남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하는 그런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기구 자체도 내포로 와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나 기획조정실과 긴밀하게 연계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더 크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 위치는 부여군하고도 충분하게 좀 저희 공주하고 부여하고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는 저희도 이제 의원님들하고 계속 이제 만나고 있는데요. 솔직히 의원님들마다 좀 생각은 좀 다르십니다. 각기. 그렇지만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너무 좀 소규모로 운영되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규모를 키워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도민들한테 서비스도 좀 더 잘 제공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은 거의 가지고 계시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 큰 틀에서는 저희가 입장을 같이 해야 돼.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어차피 조례가 이제 도의회에 상정되고 또 논의가 될 테니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춘천투데이 김종국 기자님. 예, 김종국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이제 경영규명화를 추진할 텐데 여기 지금 시점이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좀 언제쯤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직 이제 통폐합이 좀 예고되어 있다 보니까 공석으로 기관장이 남아 있는 기관들이 좀 있는데 기관들에 대한 기관장들에 대한
유용이 좀 있을지 지적드리겠습니다. 네. 시점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관련된 이 통폐합이나 조정이 있으려면은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월 임시회 때 저희가 조례를 올릴 예정으로 있고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통합되는 기관 같은 경우는 좀 청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 청산 절차를 밟으면서 저희가 통합되는 기관의 기관장 선임 절차도 저희가 공모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빨리 추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요. 도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절차를 밟으면은, 최소한 아무리 빨리 해도 한 2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간 빨리 저희가 기관장을 선임해서 안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대전일보 박상원. 예, 대전일보 박상원 기자님. 좀 이따 제 말씀 또 드릴게요. 예. 예, 저 대전일보 박상원 기자인데요. 저 이번 통폐합 가정부의 청소년 관련해서 좀 여쭤보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청소년진흥원이 이제 상담복지센터랑 이제 활동진흥센터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근데 이번에 통폐합을 보면 통합배시 이제 상담복지센터는 이제 6팀에서 이제 4팀으로 축소되고, 근데 이제 활동진흥센터는 현행대로 똑같이 3팀제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번 용역 목적이 조직의 슬림화가 목적인데, 근데 이런 점을 비춰봤을 때 좀 어떤 데는 이제 현행대로 유지되는데 어떤 데는 축소된다. 그래서 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들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마 연구용역 기관에서는 가장 이렇게 기능 위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좀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뭔가를 이제 찾는 그런 작업을 진행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이제 하부 조직을 만들 때 그런 통폐합 어떻게 줄일 건가에 대한 그것도 있지만은 기존의 이제 도민들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대상들의 어떻게 하면은 그런 서비스가 위축되거나 그런 감소되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저희가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 연구 영역 보고회 때 나왔던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참고를 할 뿐이지 하부 조직을 구성을 할 때는 좀 더 조직 구성원이나 도민들에 대한 정책 대상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통합을 통해 가지고 이게 도민 서비스가 축소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그거는 꼼꼼히 좀 따져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추가로 질문 주시는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네. 예. 질문도 없으면 추가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거 좀 해서 보면은 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공공기관들의 통폐합이 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기관들 간의 용역사도 말을 했지만 고용 승계를 하더라도 기관장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말을 해서 그러면 좀 이게 통폐합하는 기관들에 있는 지금 현 기관장들의 임기 보장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25개에서 18개로 바뀌는데 지금 도에 또 남아있는 예정기관 신설 예정이 5개 있잖아요. 여기는 딱 그대로 개원을 하는 건가요? 예, 두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신설 예정 기간이 5개가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중장기로 하거나 신설하지 않거나 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기관도 이제 통합하는 마당에 신설되는 기관 같은 경우는 진짜 면밀하게 그걸 따져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장 같은 경우는 통합되는 기관장 같은 경우는 새로 뽑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그 기관장들 같은 경우는 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이제 선정된 임명된 기관장이고 그 기관이 없어지거나 기능이 더 넓혀지거나 그런 확대되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새로운 기관장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도의회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기관 청산 절차와 거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새로운 기관장을 또 뽑는 그런 절차도 저희가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국민주청 김갑수 기자님. 죄송합니다. 민선 7기 때 이제 공공기관 소위 말하는 낙하산이 좀 심했죠. 지사님과의 서로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있는 기관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임원추천위원회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기관들을 경영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축소하고 나서 또 다시 어떤 소위 말하면 민선 시기 때처럼 재현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기존의 어떤 임원 추천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반드시 좀 마련돼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가요? 예,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사님도 말씀을 하시는 게 가장 그 직위에 적합한 전문성이나 다양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또 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원추천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저희가 마련을 할 건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마련을 하더라도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객관적인 그런 절차에 의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지사님은 그런 의지는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그것 플러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한 절차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추가로 뭐 사퇴사를 밝히거나 이런 사람 없는 건가요? 현재로는 저희한테 한 건 없습니다. 예, 혹시 추가로 질문 계십니까? 아, 네. 없으시면 마무리만 좀. 네, 하여튼간 저희가 이런 공공기관 투폐합이나 경영 효율화를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거는 단순하게 숫자를 줄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그런 작업들은 아니고요. 보다 규모가 있게, 그 다음에 기존에 각각 수행하던 그런 기능들을 보다 통합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게 수행하는 것이 보다 도민들을 위해서 적합하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도의회 조례 개정 절차나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그러는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